연금만 축낸다. 64세 박은하의 인생을 뒤바꾼 한마디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12년간 돌봄 전담사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말라버린 화분 앞에서 물을 주려던 손을 멈추게 한 남편의 차가운 말. 그딴 거 키워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그날 밤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64세에 시작된 그녀의 반란. 새벽 꽃도매 시장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봄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박은하는 베란다에 놓인 말라버린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싱그럽던 잎들이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주려던 순간 남편 박노식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딴 거 키워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대 때 꿈꾸던 플로리스트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노식은 같은 말을 했었죠. 베란다 구석에 걸린 빨간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째 사용하지 않은 우산이었습니다. 언젠가 비가 그치면 은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노식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너 이제 집에서 놀면서 연금만 축내고 있잖아. 시누이 박명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이 집부터 처분해야 해요. 법대로 하자니까요. 은하는 말없이 밥을 떠넘겼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일했습니다. 육아도 시부모 간병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함께 오늘 들은 말들을 적었습니다. 연금만 축낸다 남편. 집 처분하자 시누이. 기록하는 습관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돌봄 전담사 일을 할 때도 아이들의 상황을 꼼꼼히 적어두었죠. 정리와 기록이 은하의 특기였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연금만 축내는 존재일까요? 4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이제 64세, 남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베란다의 빨간 우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펴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자신만의 공간으로.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새벽 4시, 은하는 일어나 부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에 적힌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도 살 수 있구나. 은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은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간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해요. 세 곳을 둘러본 끝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사를 마쳤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 그리고 빨간 우산.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화분 하나였습니다. 말라버린 그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첫날 밤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 헤맸습니다. 코스 버튼을 잘못 눌러서 수건이 물을 먹어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모르다니.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를 꺼내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날 밤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공방 꽃꽂이 수업 모집. 은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0대 때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전단지를 소중히 접어 수첩에 꽂아두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생활 예산표를 손으로 그려봤습니다. 돌봄 전담사 시절부터 키워온 장부 습관이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은하는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아파트 경비, 청소일. 여러 광고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꽃도매 시장 보조구함. 새벽 3시 출근 가능한 분. 꽃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새벽 3시는 끔찍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요즘 잠도 잘 안 왔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매시장 보조일 보고 연락드렸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험은 있으세요? 꽃꽂이는 배워본 적 있어요. 정리 잘하고 기록도 꼼꼼히 해요. 그럼 내일 새벽 3시에 나와보세요. 가락시장 꽃도매동 3번 게이트. 은하는 기뻤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64세의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알람을 새벽 2시로 맞춰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꽃향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락시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끊어졌고 버스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꽃도매동 3번 게이트 가주세요. 새벽 3시의 가락시장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온갖 꽃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거베라. 은하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은하 씨죠? 저 정미옥이에요. 정미옥은 72세였지만 팔팔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일단 따라와 보세요. 미옥은 은하를 작은 상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각종 꽃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꽃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이에요. 힘들어도 괜찮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첫 작업은 국화 분류였습니다. 크기별로, 색깔별로 나누어 묶는 일이었습니다. 은하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며 분류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미옥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분 처음 봐요. 은하의 분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크기별로 정확히 나누어져 있었고 상처 입은 꽃들은 따로 골라놓았습니다. 돌봄 전담사 일을 12년 했거든요. 정리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때 은하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가시에 찔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미옥이 급하게 반창고를 가져왔습니다. 상처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꽃은 물을 안 주면 죽고 사람은 말을 안 주면 죽어요. 은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그때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옥 언니, 정산표 가져왔어요. 소라야, 새로 온 은하 씨야. 박은하 씨. 이소라는 미혼모였습니다. 새벽 경매 보조 일을 하며 7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소라는 은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 스마트폰 써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잘 못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받거든요. 소라는 은하에게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 계산기 쓰는 법까지. 은하는 소라가 고마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시장이 분주해졌습니다. 꽃집 사장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미옥과 소라를 도와 꽃을 나르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돌봄 전담사 시절 기른 정리 습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품목별로 가격대별로 메모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유통기한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은하 씨, 정말 일머리가 있네요. 미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며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꽃은 물, 사람은 말. 미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서는 상처 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베란다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오늘은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뿌리개에 물을 채워 화분에 천천히 부어주었습니다. 마른 흙이 물을 머금으며 촉촉해졌습니다. 너도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은하는 화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은하가 꽃시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일의 보람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옥과 소라와의 관계도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노식의 동창인 오만석이었습니다. 은하 씨,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니. 만석은 66세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명함이 가득 든 명함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오셨어요? 노식이가 알려줘서. 걱정되어서 왔어. 만석은 소파에 앉으며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하 씨, 이 나이에 새벽 일이 쉽겠어?
좋은 제안이 하나 있거든. 은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시니어 카페를 차릴 수 있어. 요즘 대세라니까. 만석이 꺼낸 자료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들, 정부 지원 정책들, 투자금 없이도 가능해. 다만 서류상 보증이 필요하긴 하지. 보증이요? 형식적인 거야.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고, 만석은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월 300만 원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네요. 은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이번 달 안에 해야 해. 정부 지원금 마감이 있거든. 만석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명자가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만석이 얘기 들었어. 좋은 기회잖아. 명자는 평소 법대로 하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창업이 확실한 수입원이지. 꽃시장 일은 언제까지 할 거야? 두 사람의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조언 좀 구하고 싶어. 무슨 일이세요? 은하는 만석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거 사기 냄새 나요. 무자본 창업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서류도 그럴듯하고, 제가 서류 한번 봐드릴게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은하는 만석이 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소라에게 보냈습니다. 소라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모, 이거 계약서에 빈칸이 너무 많아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은하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금액 부분, 조건 부분에 빈칸들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은하는 모든 과정을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과의 대화 내용, 명자의 말, 서류의 이상한 부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은하 씨,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좋은 자리가 나왔거든. 압박이 심해질수록 은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라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류에 빈칸 있으면 절대 사인하지 말라.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꼼꼼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들, 빈칸 많은 계약서, 급하게 재촉하는 태도, 무자본이라는 말. 64년을 살면서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만석의 압박이 계속되던 중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노식이 갑자기 이혼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금 분할하자. 노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살았는데 갑자기 왜? 내가 집 나가서 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리하자. 명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은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연금 분할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연금 분할이 뭐야? 소라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후 보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다음 날 은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금 분할, 재산 분할, 주거권 모두 별개 문제입니다.
은하는 처음 알게 된 사실들에 놀랐습니다. 자신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부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주부의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은하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소라가 가르쳐 준 대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연금 분할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혼자 살 때 드는 비용.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았습니다. 다음 날 꽃시장에서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법률 상담 받아봤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소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사장님들이 서류에 빈칸 있으면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왜? 나중에 빈칸에 다른 내용 채워 넣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 사례도 많고요. 은하는 소라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만석의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식과 명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은하야, 빨리 결정해. 만석이도 기다리고 있어. 노식이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정리하자.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법률 상담 받아봤어요. 노식과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담받아서 뭐 했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은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명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법률 상담까지 받아? 은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언니도 항상 법대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 말에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야? 저는 권리 타령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생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노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여? 집에서 놀기만 했으면서 그 순간 은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12년 동안 돌봄 전담사로 일했어요. 육아도 혼자 했고 시부모님 간병도 도맡아 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라면 왜 연금만 축낸다고 하세요? 은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원룸에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돌봄 전담사 시절부터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기록하듯 자신의 상황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옥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얼굴이 많이 단단해졌네요. 그런가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미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하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소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모, 요즘 계속 기록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왜?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은하는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만석과의 대화는 메모로, 가족과의 대화는 일기 형태로, 심지어 통화 내용도 간단히 적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자와 함께였습니다. 은하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오늘 결정하세요. 만석의 어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친근함은 사라지고 압박하는 투였습니다. 서류만 사인하면 돼요. 명자가 거들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신중해해요. 은하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빈칸이 많았습니다. 소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한데 빈칸이 왜 이렇게 많죠? 나중에 채우는 거예요. 절차상 그래야 해요. 만석이 성급하게 답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네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법대로 하자더니 정작 기회는 놓치고 법대로 하는 게 맞으니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은하의 답변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류의 빈칸들, 성급한 재촉, 압박하는 태도, 분명 문제가 있다. 64년을 살면서 배운 직감이었습니다. 좋은 일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만석의 압박을 물리친 후 은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꽃시장 일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옥이 제안했습니다. 은하 씨, 플로리스트 기초과정 배워볼 생각 없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꽃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요. 은하는 주저했습니다. 64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꽃에게 나이가 중요한가요? 미옥의 말에 은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공방의 플로리스트 기초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은하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30, 40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하입니다. 소개할 때 나이를 말하니까 모두 놀랐습니다. 64세에도 배울 수 있구나. 한 수강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첫 작품은 간단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장미 3송이, 리시안서스, 카스피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대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니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의 길이를 맞추고 균형을 잡고 리본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와,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은하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만든 꽃다발을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말라버린 화분 옆에 놓으니까 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하는 더욱 열정적으로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꽃꽂이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소라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모, 유튜브에 좋은 채널들 많아요. 소라가 추천해준 채널들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은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리 능력이 플로리스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꽃시장에서 일하며 익힌 꽃의 특성, 유통기한, 보관법, 이 모든 것이 꽃꽂이에 활용되었습니다. 미옥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매출 관리 도와드릴까요? 매출 관리? 은하는 소라에게 배운 엑셀을 이용해 매출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별, 품목별, 고객별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정리하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미옥이 감탄했습니다. 매출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요일에 특정 꽃의 폐기율이 높다는 것을, 고객들의 선호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진짜 대단해요. 소라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봄 전담사 할 때 아이들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거든. 은하의 경험이 새로운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10살 된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응,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야. 지민이는 베란다의 꽃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예쁘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할머니가 꽃꽂이 배우고 있거든. 나도 해보고 싶어. 은하는 지민과 함께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줄 거야. 완성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는 지민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나쁘게 얘기했는데 나는 할머니가 좋아. 은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꽃 너무 예뻐. 할머니는 멋있어. 10살 손녀의 말이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지민을 집에 보낸 후 은하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말라버린 화분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화분과 같았다는 것을, 물을 주지 않아 말라버린 것처럼 인정받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물을, 존중이라는 물을.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은하는 빨간 우산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꽃시장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지민이가 해준 말 할머니는 멋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플로리스트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은하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옥의 가게 매출도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만석의 재등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자와 노시까지 함께 왔습니다. 은하야, 마지막 기회다. 노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카페 자리가 정말 좋은 곳으로 나왔어. 만석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투자금은 정말 필요 없어. 다만, 만석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위임장에만 사인하면 돼. 은하가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백지 위임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빈 종이를 가져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절차상 그래야 해. 나중에 채우는 거야. 명자가 거들었습니다. 가족인데 못 믿어? 법대로 하자던 건 어디 갔어?
은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법대로 하려면 더욱 신중해야죠. 그때 은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기록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들. 은하가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본이라고 하셨는데 위임장이 왜 필요하죠? 그건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정부 지원금 마감이라고 재촉하셨는데 오늘은 5월이네요. 은하의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 은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소라에게 배운 대로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소라한테 미리 보내둔 파일들이에요. 명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것까지 남에게 보여주고 증거 보전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죠. 은하의 답변이 명자를 당황시켰습니다. 만석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간 낭비한 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상이요? 당연하지. 몇 달 동안 발품 판 건데. 그때 은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받을게요. 은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하 씨, 그 사람들 아직 있어요? CCTV 확인해 봤는데. 미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그 사람 여러 군데서 같은 짓 하고 다녀요. 경찰서에 신고도 들어왔대요. 만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은하가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기록도 보관해뒀어요.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미옥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CCTV 화면, 결제 기록, 심지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은하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률 상담사와 통화해보죠. 은하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로 연결해서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상황 설명 들어보니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음성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백지 위임장은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이든 채워 넣을 수 있거든요. 만석과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서류들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식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만석이가 혼자 한 일이야. 하지만 은하의 수첩에는 노식의 말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남편이 나에게 한 말.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셨죠. 노식도 당황했습니다. 명자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은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법대로요. 그 말에 명자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들은 이미 다 보관해뒀으니까 필요하면 신고하겠어요. 세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은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수첩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평소의 기록 습관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가진 신념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64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 뭐요? 좋은 일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야. 소라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모 진짜 멋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건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사기 사건이 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 은하는 6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플로리스트 기초 과정을 수료한 은하는 중급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미옥의 가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옥이 제안했습니다. 은하 씨,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독립이요? 작은 꽃가게 하나 차려보세요. 은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도 충분하고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소라도 거들었습니다. 이모, 저도 도와드릴게요.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은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큰 길가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작은 골목의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료는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소박하게 했습니다. 중고 쇼윈도를 구해서 정성껏 닦았습니다. 소라가 도와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간판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은하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하지? 그때 베란다에 걸린 빨간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집을 나올 때 가져온 그 우산. 망설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빨간 우산 플라워. 간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간 우산 그림과 함께 예쁜 글씨로 새겨 넣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은하는 설렜습니다. 미옥에게서 꽃을 떼어오고 소라가 SNS 계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란다에 말라버린 화분도 가게로 가져왔습니다. 새 흙을 넣고 라넌큘러스를 심었습니다. 꽃말은 매력,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픈 당일 첫 손님은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지민이 용돈을 털어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꽃이 제일 예뻐요. 두 번째 손님은 소라와 딸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멋있어요. 소라가 큰 꽃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은 미옥이었습니다. 은하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옥은 개업 선물로 예쁜 화병을 가져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으며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 노식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하야, 왜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려고. 노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다. 은하는 꽃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하고 싶었어. 노식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몄네. 고마워요.
혼자서도 잘 사는구나. 네, 잘 살아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언제 정리할 거야? 법원에서 연락 오면요. 노식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은하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라넌큘러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화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빨간 우산을 보며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우산은 비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꽃가게 첫날. 매출은 15만 원. 많지 않지만 내 손으로 번 첫 수익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존중과 자유는 늘었다. 오늘도 꽃에 물을 준다.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말을 건넨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6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내 이름 석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빨간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우산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골목에 정말 솜씨 좋은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나가는 할머니, 아이 하원길에 들르는 엄마, 데이트하는 젊은 연인들. 은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언제 찾아오는지, 무슨 일로 꽃을 사는지. 할머니 기억력이 정말 좋으세요. 한 단골이 감탄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은하는 여전히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 계절별 인기꽃, 매출 분석까지. 소라가 만든 SNS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은하의 꽃 이야기, 계절별 꽃 관리법, 꽃말 소개 등을 올렸습니다. 이모, 팔로워가 1000명 넘었어요. 젊은 세대들도 은하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65세에 시작한 꿈이라는 해시태그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손님이 줄었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리스 만들기, 꽃 장식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지민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지? 친구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다 만드세요? 응, 할머니는 꽃 박사야.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은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해가 되고 은하는 66세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미옥이 찾아왔습니다. 은하 씨,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요? 처음 봤을 때는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미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꽃은 물, 사람은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라넌큘러스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 심은 꽃이 올해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말라버린 화분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66세 박은하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일도 꽃에 물을 주자. 그리고 나에게도. 빨간 우산이 간판 아래서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더 이상 비를 피하는 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손님이 될 동네 할머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함께 64세에 시작된 반란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빨간 우산 플라워. 오늘도 문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